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피부 노화가 도대체 무엇이고, 집에서 셀프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피부 노화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인데, 나는 피부가 원래 타고나기를 별로야. 그래서 당연히 노화가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볼까요? 나이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차이가 나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분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전자로도 거의 비슷한 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 진행이라는 건요, 타고난 것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렇게 젊은 얼굴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노화를 대비를 하려면 왜 노화가 되는지 원인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피부 모형도가 있는데 각질층,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건조한 걸 하나도 모르다가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는 게 이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안쪽에는 이 콜라겐하고 엘라스틴들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랗게 몽글몽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피하지방층인데요. 피하지방층도 이동을 하게 돼요. 중력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있던 게 점점 내려오고 턱도 내려오고, 이게 피하지방층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변합니다. 여기 이제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얘도 이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근육도 힘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얼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이 근육 밑에 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뼈도 나이가 들면서 변형이 돼요. 뼈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땐 이렇게 역삼각형 같이 뼈가 딱 이렇게 잘 잡아주는데 점점 내려오는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피부 노화라는 게 피부 겉에만의 변화가 아니라 피부 안쪽으로도 다 변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내부의 요인과 외부의 요인으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의 요인을 볼까요? 다들 아시죠? 이 외부의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인지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피부가 진짜 많이 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이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이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 피부 안쪽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다 막 파괴가 돼요. 산을 많이 다니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피부가 많이 노화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건조한 거, 세균이나 자극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돼서 우리 노화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 몸이 매일매일 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세포가 변형이 되고 그게 다시 복구가 되고 이게 자꾸 순환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요, 이 복구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복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쌓이면서 이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또 피부 안쪽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막 다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죠. 아이를 낳거나 폐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내 몸이 확확 달라지는 것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는 사우나 있죠. 사우나를 가게 되면 근육은 좀 이완되고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은데 노화는 지속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열에 의해서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파괴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자세로 보고 있는지 본인을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파에 찌그리고 앉아서 있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든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노화를 가속화시켜주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뼈가요 계속 삐뚤어져요. 얼굴도 삐뚤어질 수 있고 자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 거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비대칭도 될 수가 있거든요. 좋은 자세가 굉장히 노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구부리고 있으면 목뼈가 이렇게 되면서 앞에 목주름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순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하려는 주력이 뭐냐면 노화를 막기 위한 식습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화를 막기 위한 식습관. 먼저 첫 번째, 너무나 식상하지만 생각보다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을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의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5리터를 먹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다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근데 이 커피는요, 이 각성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분을 섭취를 해도 그게 소변으로 빠져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마셨으면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셔주셔야 됩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맥주 마시게 되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되잖아요. 커피나 맥주는 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생수를 1.5리터 마시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주로 마시는데요. 우엉차, 생강차, 그 다음에 뭐 대추차 이런 것들을 먹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꿀 같은 거는 저는 되도록이면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시판되는 생강차 같은 거, 유자차 같은 거에는 액상과당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 거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단백질 섭취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근육을 만드는 것도 단백질, 그 다음에 아까 콜라겐, 엘라스틴 만드는 것도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건 아는데 하루에 얼마를 먹는 게 좋냐? 이 권장량은요. 내가 만약에 60kg다 하면 60g을 먹으면 되죠. 70kg이면 70g을 먹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요건 아시겠죠? 이제 종류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달걀 많이 드시죠. 달걀은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게 달걀 한 개당 6g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60kg이면 한 10개를 먹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하루에 먹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단백질 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00g당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연이나 철, 비타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좋고요. 연어도 100g당 20g 정도의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는 또 장점이 DHA가 있어서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좋은데요. 두부는 100g당 9.3g. 그리고요, 이제 밥을 먹는데 다른 잡곡 같은 거를 섞어서 먹게 되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얀 백미를 먹기보다는 귀리나 뭐 퀴노아, 렌틸콩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으면 단백질 섭취량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비타민 C예요. 이 비타민 C는요, 우리가 피로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콜라겐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하루의 권장량은 100mg인데요. 최대 섭취 허용량은 한 3000mg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기 기운이 있다, 피곤하다 이럴 때 한 1000에서 2000mg 정도 먹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장 장애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도 중요해요. 비타민 D는요, 뼈와 근육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면역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요. 세포가 계속 재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도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단백질도 챙겨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더라도 간식을 잘못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설탕이나 꿀, 과자, 밀가루, 빵, 떡, 면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걸 만듭니다.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단백질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얘네들을 파괴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근육도 파괴되죠. 혈관도 공격이 되죠. 심지어 피부, 진피에도 공격이 되기 때문에 노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어떤 과정으로 노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습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잘 실천하셔서 노화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